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며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하죠. 뉴스를 켜면 위기, 침체, 붕괴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경기 침체는 공포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기 침체를 나쁜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 경제에 해로운 것일까요? 수십 년간 경제학자들이 감춰온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가 경제의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며 때로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습니다. 고용이 늘고 소비가 활발할 때는 성장기, 기업이 문을 닫고 지갑이 닫힐 때는 침체기. 이 리듬은 우연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경기 변동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 속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리, 기술의 발전, 자본의 흐름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하나의 자연 주기에 가깝습니다. 이 리듬은 자연의 계절처럼 돌아옵니다. 봄에는 투자가 움트고 여름에는 소비가 무르익습니다. 가을이 되면 수확이 이루어지고 겨울엔 잠시 멈추어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경제의 침체는 바로 이 겨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순환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뜻이죠. 이제 경제의 구조로 들어가 봅시다. 경제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싶어 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반대로 생산은 많은데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기업의 수익이 줄고 결국 사람을 줄이게 되죠. 이것이 침체의 시작입니다. 이 간단한 구조가 바로 시장의 저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저울이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늘 개입하기 때문이죠. 호황기에는 이제 끝까지 간다는 낙관이 지배합니다.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너무 커지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정부는 이 파동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합니다.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늘리고 심지어 돈을 찍어내 시장에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팬데믹 시기였죠. 전 세계가 멈춰버렸을 때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천 달러의 지원금이 쏟아졌고 한국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당시 사람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실업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주식과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가 살아났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였습니다. 그 성장은 자율적인 회복이 아니라 인공호흡기로 유지된 상태였던 겁니다. 경제의 체온은 유지됐지만 심장은 스스로 뛰지 못하고 있었죠. 정부가 찍어낸 돈이 시장의 피처럼 돌았지만 그건 진짜 생명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지갑을 닫았고 기업들은 부담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침체를 밀었을 때 찾아오는 역습입니다. 경제는 결국 균형을 원합니다.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침체입니다. 경제학자 조셉 스패터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침체는 단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부채를 제거하며 남은 자원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한때 경제의 중심이었던 기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석유 기업이 강자였지만 지금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업이 중심이 되었죠. 이 변화는 불황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자연도 같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숲은 처음엔 처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위에서 새로운 싹이 자랍니다. 오히려 불이 없었다면 그 숲은 오래된 가지와 이끼로 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침체도 그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시장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죠. 이건 재앙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큰 혁신은 불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세상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 시기 등장한 기업이 바로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방식을 찾았고 그게 산업의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기술 기업들이 남았죠. 애플, 아마존, 구글. 이 거인들은 모두 침체기를 통과하며 단단해졌습니다. 즉, 위기는 항상 필터 역할을 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을 정리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침체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돈보다 가치를 봅니다. 둘째, 속도보다 방향을 봅니다. 셋째, 시장을 읽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움츠러들며 결국 경제 전체가 얼어붙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이 시기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그 한 걸음이 다음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절이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입니다. 경제가 숨을 고르고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경제는 늘 회복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은 항상 침체의 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제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체입니다. 한 번의 침체가 끝나면 새로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불황은 절망이 아니라 경제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회복의 신호입니다.